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항상 얘기했듯이 MMS 커트는요, 표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커트를 표준에 입각해서 도해도를 그리고 그 도해도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표준을 이행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표준에서는 몇 개가 없었었잖아요. 뭐 전대각, 말하자면 전대각, 수평, 후대각.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방향성에서는 뭐 있었어요? 리버즈 방향, 온베이스 방향, 포워드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층을 낼 때도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전대각은 뭐라고 나와요? 컨케이브가 나오고요. 수평은 뭐가 나와요? 수평. 자, 후대각은 뭐나요? 컨벡스가 존재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다 무슨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 백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백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은 존재하면 안 될까?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얘는 컨벡스죠. 컨벡스. 얘는 뭐예요? 수평이죠. 얘는 뭐예요? 컨벡스죠. 컨벡스가 존재를 하죠. 그쵸? 그 대신에 대각이죠. 다이아고널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에서 보는 관점도 있고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도 있으면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은 없을까?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은 뭐가 나와요?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 컨벡스죠. 컨벡스. 얘는요 수평이죠. 얘는 뭐예요? 컨케이브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프론트, 컨케이브, 백과 프론트는 반대의 개념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쵸? 반대의 개념으로 가면 우리가 맞아낼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의 가벼움과 무거움, 백에서 보는 관점의 가벼움과 무거움, 프론트에 보는 관점에서 가벼움과 무거움. 우리는 뭐라 하죠? 층, 레이어. 고객은 뭐만 가지고 한다고요? 고객이 판단하는 기준선.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디자인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 선정. 그쵸? 그리고 길이 선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레이어예요. 레이어. 세 번째는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디자인의 길이 선정은 우리가 정해놨죠? 뭐예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레이어 뭐라고 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정해놨어요. 여기다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서서 변환, 언더가 있었고요. 서서 커트가 있었고요. 앉아서 커트가 있었어요. 그쵸? 이것 때마다 우리가 층이 달라지는 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이어에 있는 우리 상하 라인. 상하 라인이 존재했었죠. 이 상하 라인에 의해서 상하 라인에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가 또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또 찾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었죠. 뭐예요? 상하 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가 가볍다, 무겁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죠? 1차적으로 레이어, 길이 선정과 레이어를 통해서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 백에서 보는 관점,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존재했었고요. 상하 라인, 레이어를 통해서 상하 라인을 통해서 언더존과 오버존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또 찾아냈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가벼움과 무거움을 길이 선정을 통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이도.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뭐 했었어요? 층을 낼 때 거의 대부분이 섹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했었어요. 섹션. 그럼 무슨 섹션? 원 섹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 원 섹션에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오버, 변환, 언더 있었고요. 서서 커트 있었고요. 앉아서 커트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이 커트에 공통점은 있었어요. 공통점. 공통점 다 뭐예요? 공통점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커트가 위에 공통점이 있었죠. 뭐예요? 상하 컨벡스만 우리가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서서 커트에서 자 이렇게 층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층내면 얘는 컨벡스가 아니죠? 뭐가 나와요? 컨케이브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라운드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를 층을 못 냈어요. 여기는 층을 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위에는 컨케이브가 나오고 밑에는 컨벡스가 나오겠죠.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버존과 언더존의 규칙적인 층을 낼 것이냐 불규칙적인 층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상하 라인의 개념도가 언제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그 대신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또 다른 공통점. 또 다른 공통점. 버티컬이죠? 다 버티컬이에요. 버티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갔어요? 오버에서 언더로 갔어요. 오버에서 언더로. 근데 오늘은 이거를 틀을 깨버리는 오늘 수업이에요. 오늘 틀을 깨는 수업이에요. 어제 도희도 보셨어요? 어제 도희도 안 봤어? 진짜 내가 어제 그 수업하면서 손님 받아가면서 또 불편한 일을 내가 또 어제 또 했는데 어제 불편한 일을 내가 어제 또 해서 도예도 다 정리해가지고 어제 다 또 보여줬는데 오늘 수업 이거 한다고 다시 봐요. 다 꺼내서 봐요. 꺼내서 봐요. 프론트의 입장, 사이드에서 보는 입장, 백에서 보는 입장 어제 3개 올려놨죠? 오늘 그 수업 할 거예요. 그럼 자 차이점이 뭐예요? 섹션이 들어갔죠? 그쵸? 언더존에서 섹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원 섹션으로 해서 층을 내는 거 리버트 근데 이 커트의 특징은 있어요. 뭐예요?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 이 커트 안 돼요. 이 커트는 다 뭐로 하셔야 돼요? 리버즈로만 하셔야 돼요. 네, 리버즈로만 하셔야 되는 커트예요. 섹션이 나누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섹션을 나눠서 커트를 하게 되면 리버즈 커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리버즈 커트만이 이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안정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MMS 커트는 원 섹션이기 때문에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섹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리버즈 커트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리버즈 커트가 거의 서양 사람들에서 리버즈 커트만 하는데 오늘은 이 3가지의 섹션을 나눠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동안 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원 섹션에서 우리가 커트를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을 나누는데 원 섹션이 있고요. 원 섹션이 있고요. 투 섹션이 있고요. 3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섹션별로 떨어지는 흐름은 자 1차 전대각 커트를 할 거고요. 2차 수평을 할 것이고요. 3차 후대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원 섹션 다 리버즈예요. 리버즈 방향으로 우리가 커트 다 할 거예요. 리버즈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버에서 그냥 변함 없이 그냥 리버즈로 할 거예요. 그냥 서서 커트 뭐 변환 넣으셔도 되고요. 변환 넣으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앉아서 커트. 뭐부터 시작해요? 섹션 나누면. 오버에서부터 시작해요? 언더에서부터 시작해요? 언더부터 시작하죠. 그쵸? 항상 섹션을 나누는 그 순간은요. 무조건 언더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버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언더에서 시작해요. 언더에서 층을 내요.
언더에서 층을 낼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섹션 나누면 최초의 시작은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요. 그쵸? 2차 가이드를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하고 좀 코너 정리한 것처럼.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컨벡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컨케이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컨벡스를 컨케이브가 거의 대부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 혹시 아는 사람? 차이점. 얘는 컨벡스예요. 얘는 컨케이브예요. 근데 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감성적인 차이점. 감성적인 차이점. 자, 커피 쏩니다. 커피 쏩니다. 감성적인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 가볍다. 층이 더 많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밑이 무겁고 언더가 무겁고 어떤 게? 이거 오른쪽 이게? 아니 이게? 얘가 언더가 언더가 가볍고 언더가 가볍고 아니 언더가 오버 무겁고 얘는? 오버가 가볍고 언더가 오케이. 커피 쏩니다. 맞아요. 자,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니까 오버는 가볍지만 언더는 무거워져. 우리 경험해봤죠? 맞아, 맞아요. 맞아. 경험해봤어요. 자, 그럼 얘는 언더에서부터 층을 내다보니까 언더에서 무거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가볍게 커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오버가 볼륨이 확 살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요, 오버가 다운이고요. 뭐예요? 업이에요. 여기는 업이고요. 얘는 다운이에요. 아유, 자료 내가 준 거에 있지 않나? 없어? 없어. 아, 어제 그림이 여기까지 그려놨었는데 내가 이건 안 적구나. 아유.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한 번 그리면은요, 한 15장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작품 하나에. 도해도가.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의 순서대로 나온 거, 그리고 백에서 보는 관점의 순서대로 나온 거, 그리고 프론트에서 보는 관점의 순서대로 나오는 거를, 이거를 다 도해도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볍다, 무겁다라는 걸 얘네들까지 이제 표현을 해서 지금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방식으로 공부는 우리 배민호 선생님이 더 잘했나봐. 소수여서 그런가? MSE가 소수 그런가? 그래서 이 방식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자, 그러면 3섹션은요? 3섹션은 더 많이 가볍겠죠? 그래, 안 그래요? 더 많이 가볍겠죠? 그래, 안 그래요? 훨씬 더 많은 가벼움이 존재하게 돼요. 그 대신에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임의선, 기준선. 내가 층을 어디가 낼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쵸? 근데 얘는 내가 어디까지 층을 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단점이에요. 얘가 기준선, 임의선, 임의선이 발생해요. 임의선, 기준선이 발생해요. 자, 얘네들은요, 기준선, 임의선, 기준선, 임의선, 기준선, 임의선이 발생해요.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지를 몰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손님들한테 커트를 가볍게, 그러니까 언더를 가볍게 자르고 싶어요, 오버를 무겁게 자르고 싶어요, 볼륨을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커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고객님이 딱 왔어요. 일산에서 오신 고객님이에요. 근데 지금 한 2, 3년 동안은 너무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객님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사진은 어떤 사진을 갖고 왔게요? 네. 25년 전에 사진을 갖고 온 거야. 25년 전에 사진을 갖고 와서 이 머리처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뭐라 그럴게요? 일산에서 오셨어요. 굉장히 멀리서 오신 거죠?
근데 25년 전의 사진을 갖고 와서 이것처럼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한테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25년의 사진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라고 했지.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러면 피부나 모든 나이대, 연령대를 25년 전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어. 머리 수술도 25년 전으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25년 전의 머리와 지금의 머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25년 전에 머리는 머리숱이 많았고 얼굴도 탱탱하고 피부도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숱이 많다는 얘기는 피부가 탱탱하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관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25년 전에는 분명히 V라인이었어요. 실제 보니까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V라인이었고 25년이 지나니까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얼굴형도 바뀌고 모지도 바꾸고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구도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헤어트 스타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디자인을 다시 바꿔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딸한테 가서 자랑하세요. 완전히 대만족으로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가서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당장 가서 지금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사진 다 찍어줬고요. 한 5컷에서 한 6컷을 직접 손님 사진을 찍어주세요. 좋은 꿀팁이에요.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카메라 달라고 하세요.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다 찍어주세요. 자기 휴대폰인데 얼굴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어. 막 사진 때 얼굴 막 아유 손님 왜 그러세요? 이거 손님 휴대폰이에요.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찍으세요. 손님 사진을 직접 다 찍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갖고 있어서 이 손님 이거 예쁘시면은요, 이거 평생 갖고 다니면서 이 머리 스타일 25년 전 사진 이제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머리 해달라고 얘기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커트가 연령대별로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커트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커트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30대 초반에서 50대, 40대 중반까지 이 커트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커트 많이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이 커트 안 했었어요. 왜?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커트 많이 해요. 왜?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다음 나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에 이 커트 왜 안 할까? 이 커트 왜 안 할까요? 손질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빨리 지저분해져요. 왜냐면 커트의 유지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싫어해요. 근데 40대 중반 이상은 왜 이 커트를 할까요? 볼륨이 살잖아요. 볼륨이 살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이 커트를 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서 40대는요 이 커트를 많이 하고, 왜?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애들도 봐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이 커트를 하면 손질이 힘드니까 그냥 말리고 나서 머리가 안 지저분하고 미용실 자주 못 오니까 오래가는 커트를 좋아해요. 깔끔하고 오래가는 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커트가 이 커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미용실에 가가지고요 손질 힘들어도 지금 당장 예쁜 거 좋아해요. 그리고 미용실에 여기 화장실 가가지고 30분, 1시간이고 예쁘게 나올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커트를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많이 높은 사람들은 이 커트를 왜 해요? 볼륨을 많이 사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은 손질이 달인이야. 그룹도 겁나게 잘 말아. 그래서 손질이 달인이기 때문에 손질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트를 내가 진행을 하면서 내가 연령별로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배워서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유행 커트니까 이거만 우리가 진행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연령대별로 내가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판단하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못 해주는 사람을 내가 결정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이런 커트가 있으니까 이 커트를 이게 요즘 유행이니까 이 커트를 해준다. 요즘 유행이니까 이 커트를 해준다. 요즘 유행하는 커트니까 이 커트를 해준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직업관도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자녀는 몇 명이나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도 많아. 근데 아침에 너무 바쁠 것 같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커트를 권하면 안 돼요. 왜? 손질이 많이 필요한 커트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커트를 권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손님은 안 올 거야. 손질이 너무 힘들다고. 그죠? 왜? 얘네 둘이는 100% 무조건 드라이가 들어가야 되는 커트예요. 근데 이 커트는 뭐예요? 말리기만 해도 되는 커트거든요. 말리기만 해도 아침에 너무 편하니까 고객님이 뭐라고 그래요? 와, 원장님 커트 짱, 진짜 실력 너무 좋아. 와, 원장님 커트는 진짜 잘한다. 왜? 아침에 말리기만 해도 머리가 깔끔하니까. 근데 이런 커트를 해줬, 그런 바쁜 손님한테 이런 커트 해주면, 아예 안 오지. 들어볼 기회도 안 줘. 머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회도 안 주고 아예 안 오고 딴 데 가버려. 아유, 어느 미용실 갔더니 머리 잘한다고 갔더니 실패했어. 복구가 안 돼. 망쳤어, 머리. 층 한 번 내면 몇 년 고생해요? 1년 고생해요. 층 하나 잘못 내면 고객님이 1년을 고생을 해요. 짧은 머리는 6개월을 고생하고요. 이렇게 긴 머리는요, 1년을 고생해요. 제대로 잘하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고객의 헤어 디자인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객님과 상담을 했을 때 고객님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담동이 아니 압구정동인가 어디에 그 있었죠? 44만원짜리 44만원짜리 커트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2시간 동안 상담을 한대요. 상담을 2시간 하고요. 커트를 1시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3시간인 거예요. 3시간을 투자를 하고 44만원을 받아요. 하루에 2명에서 3명만 받아요. 3명이면 얼마야? 136만원이에요. 2명 받아도 88만원이에요. 1명만 받아도 44만원이에요. 월세 나오고 남아요. 그리고 그 손님은 그 헤어디자인은 주 4일 근무를 한대요. 부럽다고요? 배민욱 가능해?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왜냐면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장점. 높은 기술력과 높은 감성과 높은 상담력이에요. 높은 기술력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구도 따라오지는 기술력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감성 디자인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담력, 말빨이죠. 그쵸? 그리고 자신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자신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이 자신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한, 그리고 위치 선정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부자 동네, 뒷골목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동네, 뒷골목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1교시는요 2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대가 원넥스 할 거예요. 전대가 원넥스 자연 빗질이에요. 자연 빗질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가지 방법은요, 오버, 변환, 언더 이런 커트가 있고요. 오버에서 언더예요. 서서 커트, 앉아서 커트예요. 변환, 규칙적인 선이 있고요. 불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돼요. 자, 서서 커트예요. 자,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고요. 불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돼요. 자,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커트는 아까 얘기한 30대에서 40대인 사람들, 손질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이 커트를 해주면 좋겠죠. 왜? 머리를 툭툭 커트하고 툭툭 말리기만 해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쏙쏙 잘 들어가는 커트. 이 커트가 그 쏙쏙 잘 들어가는 커트이고요.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언더에 있는 머리가 많이 뻗치겠죠. 굉장히 또 무겁겠고요. 근데 이런 커트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하면 좋을까요? 층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층을 많이 내고 싶은데 언더가 무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 층을 많이 내고 싶은데 언더가 무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이 커트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런 커트는 다운,
업이 되겠고요.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업,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커트할 것인지 반반 나누자고요. 이쪽은 이거 하시고요. 이쪽은 이거 하시고요. 아니다. 이쪽은 이거 하시고요. 이쪽은 이거 하시고요. 왜? 여기 젊은 사람 많잖아. 반반씩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요. 편한 쪽으로 하세요. 저는 이거 할게요. 제가 아직 젊잖아요. 제가 젊으니까 이거 할게요. 그리고 나서 곡선 빗질을 하시고요. 자, 우리 곡선 빗질 제대로 배웠죠? 뭐예요? 요 커트에서 요걸 가면 직선, 요 커트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정 디자인. 고정 디자인이면 직선이고요. 이동이면 곡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곡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동 디자인을 할 것이냐, 고정 디자인을 할 것이냐. 고정이 한 자리에서 계속 빗질하면 직선 빗질이고요. 한 자리 갔다가 다시 오면 뭐예요? 이동 디자인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동 디자인 하면서 곡선 빗질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곡선 빗질을 하면 뭐가 좋다? 곡선 빗질을 하면 앞에 있는 기역자. 사람은 우리가 기역자가 두 개가 있죠. 기역자. 이 파먹는 정도가 덜 파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요? 직선 빗질은 많이 파지고 곡선 빗질은 적게 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층이 직선 빗질은 층이 과다하게 많이 나고 곡선 빗질은 층이 적당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곡선 빗질을 가장 선호하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대신에 요즘에 우리가 커트하는 그 사이트에서 커트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거의 대부분 다 직선 빗질의 커트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답은 없, 정답은 없어요. 그쵸?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디자인도 보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슬라이싱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슬라이싱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슬라이싱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목적. 맨날 가볍대. 슬라이싱을 해야 되는 목적. 무슨 연결? 그렇지. 1차 가이드라인. 기역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역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을 해야지. 딱 곡선에 빗질을 하면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돼? 1차 가이드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서 요 떨어지는 모서리의 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서 최대한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라이싱을 해야지만 없어져요, 그게. 자연미제 슬라이싱을 해야지만 그게 없어지는데 우리는 해야 안 해요? 해요. 했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었잖아. 해요. 아니야, 안 해. 내가 애 다 봐. 해요.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내가 다 보고 있어. SNS 다 보고 있어. 보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 안 하고 있던 게 눈에 적나라하게 딱 보여요. 왜? 근데 고객들도 보고 있어요. 그게 무겁다라는 게. 좀 더 잘라요. 슬라이싱은 조금 더 잘라요. 그러면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디스커넥션이 생겨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도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 뭐 한다고? 그러면 사진 올리는 거 보면 나 안 하고 있어. 내가 귀신이죠? 사진만 봐도 내가 분석을 다 할 수 있다. 손님한테 해요. 아, 네. 다음에 또 쓸 거니까. 아, 네. 손님 머리 보고 말하는 건데. 어? 손님 머리 보고 말하는 건데 지금? 제일 안 해. 제일 안 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왜냐면 자연빛에서 좀 못다 싶으면 슬라이싱을 조금 더 하면 더 예뻐져요. 그리고 훨씬 더 가벼워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거 사실 관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더 가벼워요. 그리고 손질이 되게 편해요. 뒤로 넘겼을 때 머리가 후대가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슬라이싱을 안 해주면 얘가 뒤집어져요. 슬라이싱을 안 해주면 사각이기 때문에 얘가 뒤집어지고요. 슬라이싱을 해주면 얘가 후대가기 때문에 뒤로 넘겼을 때 얘가 안으로 쏟아져요. 그게 바로 층이라는 거예요. 층.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자연 빗질. 원랭스. 무슨 원랭스예요? 전대각 원랭스.
두 번째는요. 원섹션에 믿음이 안 가요. 오버에서 원다중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버티컬 오버 변환 언더 상하 규칙적인 컨벡스 백의 관점 컨케이브 2차 가이드라인 생성.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밑줄 2차 자연 밑줄 슬라이싱. 자, 봐봐. 항상 이거 넣어주잖아. 그쵸? 얘 1차 가이드라인. 프론트 왼쪽 가르마 프론탈 좌우 트위스트 자연 밑줄 프리엔즈. 자, 우리 오늘도 똑같이 앞머리 커트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트위스트 우리 오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아셨죠? 잘 계속 해도 안 되죠? 자꾸 2차 가이드라인 파먹어. 1차 가이드라인 파먹어야 되는데 1차 가이드라인을 잘라야 되는데 계속 자꾸 2차 가이드라인 잘라.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이 안 잘리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가르쳐 줄게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고 1차 가이드라인 제거하는 방법. 또 두 가지 한번 해보자고요. 응?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고 1차 가이드라인 제거하는 방법. 처음부터 트위스트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한번 자르는 방법. 두 가지 오늘 한번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고 나중에 1차 가이드, 그러면 디스커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걔는. 네 번째, 크로스 체크. 다섯 번째, 1차 정리. 자, 얘네들은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익스테리어예요. 익스테리어.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의 건물을 지는 익스테리어예요. 얘는요. 얘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자,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진행하지만 기존의 가이드선을 잡은 상태에서 시간은 얘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요. 얘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커트의 질감을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간을 많이 할수록 커트의 디자인이 완전 달라져요. 익스테리어를 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외관을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어느 정도 형태는 나와 있지만 멀리서 볼 때는 너무 근사해. 근데 가까이 보니까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지저분하죠. 그래서 나중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겉에 있는 것도 못이나 이런 것을 뽑고 콘크리트가 나와 있으면 깨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안에 내장도 다시 집어넣어주고 이게 바로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야? 질감이라는 거죠. 질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뽑아내서 감성적으로 뽑아내서 어떻게 보면 감성이죠. 감성. 얘는 뭐예요? 표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성과 표준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다양성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성.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제가 감성을 표준으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제가 MMS 커트를 계속 개발하면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감성을 표준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만들어냈죠. 그죠? 감성으로 표준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감성과 그러니까 표준을 먼저 익스테리어를 먼저 표준으로 만들어내고 그 익스테리어 표준을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접목을 해요. 인테리어 접목을 해서 감성을 만들어내요. 우리 들어오는 남자 회원분들은 원장님들은
다 순둥이 같아 보기에. 모범 색깔이야. 전 힘들게 같아. 첫 번째, 이제 기준선 우리가 잡아야겠죠? 섹션으로 해서 기준선 전대각 원넥스. 심시 올려줘요. 전대각 원넥스 잡을게요. 방사형으로 미리 빗질을 다 하시고요. 길이는 많이 자르지 마시고 원넥스. 자, 원래는 이동 디자인이죠?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리버즈 비평행. 뭐 길이 있는 사람들은요, 길이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길면 길수록 이 커트 하면 오늘 커트 되게 예쁠 거예요. 길면 길수록. 리버즈 비평행. 길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자르지 마세요. 라인만 잡으세요. 여러분들 길이도 거의 자르지 마세요. 라인만 잡으세요. 얘네들은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커트를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단박 확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의 이런 커트 방식과 짧은 머리의 이런 커트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 서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요. 또 좋죠? 그럼 요즘에 유행하는 커트 다 해결 가능해요. 요즘 유행하는 커트. 긴 머리에서 이런 느낌, 짧은 머리에서 이런 단발 느낌. 자, 보시고요. 층을 내겠습니다. 오벼 변환 언더. 자, 오버 기준선 잡고요. 기준 잡고요. 층을 좀 더 내셔도 돼요. 변환. 진짜 어렵죠, 이 커트. 그쵸? 근데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하면 고객은 편하다.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해야 돼요. 헤어 디자이너가 편하면 고객은 불편합니다. 손질이 힘들어서. 근데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커트를 잘 해주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사이드 언더는 어때요? 다 가야 안 가요? 가다 멈춰야죠. 항상 파먹습니다. 항상 남겨라. 오늘은 좀 길이를 한 3, 4cm 정도 잘라야지 표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 뭐 잘랐어요? 원포인트 파팅 했죠? 원포인트 파팅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 4cm 잘라야지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안 자르면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앞에는 거의 자르는 머리가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커트 개발한 것 중에서 이렇게 원 섹션으로 이렇게 층 내는 거가 사실 저는 개발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서서 커트, 변환 언더, 서서 커트, 앉아서 커트.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미디움 단발을 하는데 표현이 안 되는 커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커트가 정말 손질이 너무너무 편해요. 다른 아카데미에서도 쫓아오지 못하는 저희 정말 독보적인 그 표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식으로. 자, 점점 몸이 힘들어야 되겠죠? 근데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어요? 낮았어.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조금 올리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커트할 때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너무 낮았어. 한 자리에 고집을 하고 우리가 커트를 해. 그래, 안 그래? 자, 커트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레듀에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커트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남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목심내서 자르지 마요. 그 다음 커트는 다음 거의 몫이야. 다음 각도의 몫이야. 그리고 그 다음 거의 몫이야. 한 번에 가이드라인 딱 보이는데 그거 맞춰서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커트할 때는 그냥 사각으로 잘라. 그리고 사각을 점점 자르면서 라운드를 만들어내면 돼. 근데 딱 가이드를 딱 올려놨더니 커트층이 이렇게 그레듀에이션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힘들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각도에서 자르고 그게 훨씬 더 정교한 라인이 나와요. 정민아 원장님은 계속 저거 나였지. 저거 나였지. 그치? 응? 자, 이렇게 리버즈로 가다 보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위에 거에 각게 사각만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려서 잘라주고 그 다음 내려서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지 정교한 라인이 나오지. 라인을 처음부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냥 임의적으로 사각을 잘라.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은 컨케이브가 나오지만 한쪽 면은 뭐가 나온다? 컨벡스. 다이아고널 같은 컨벡스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표준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동 디자인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있던 베이직의 표준이 굉장히 어폐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걸 수정을 하질 않아. 40년 전에 만든 베이직에서 수정된 게 없어. 똑같은 걸 그거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수정이 돼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양이 위에가 너무 좁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라가면 실수를 볼 수 있으니까 언더에서도 미리 갈 수도 있다 없다. 언더에서 갈 수 있다. 언더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왜요? 청중서의 기준도 다 잡아놨잖아. 그거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며칠 전에 어떤 고객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9시 좀 넘어서 대전 거 이제 정리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고객님이야. 본인은 유튜브를 보면서 애청자래요. 본인은 미용사가 아닌데. 근데 제 거 보고 동네 미용실 보고 구자연 원장님 이 세 개를 매일 본대요. 근데 그 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론적인 부분은
나보고 대한민국 나폴레옹 같대. 대한민국 나폴레옹. 이론은 원장님을 쫓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대. 최고래. 이론적인 부분은. 자, 갔다가 다시 와야죠. 그래서 곡선 빗질이 가능해. 갔다가 빗질을 이렇게 빗질해서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질은 여기서 대고 여기서 빗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곡선 빗질이에요. 직선 빗질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빗질하는 거. 이건 직선 빗질이에요. 한 자리에서 그냥 빗질하는 건 직선 빗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직선 빗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한 자리에서 고정해서 빗질하는 모든 머리는 다 직선 빗질이에요. 빗질하고 커트하고 빗질해서 이 방향으로 내려서 다시 빗질하고 내려서 다시 빗질하고 이게 곡선 빗질이에요. 그럴수록 여기 뭐예요? 층이 떨어지는 층이 있을 때 이 기역자가 덜 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 빗질 할수록 파먹는 커트가 많아져요. 심해져요. 항상 최초는 호리존탈, 두 번째는 다이아고널, 세 번째는 버티컬. 곡선 빗질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 몸이 호리존탈, 다이아고널, 버티컬 이렇게 3번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런 라인이 나와요. 자,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 자, 미디움. 잘 들어요, 미디움. 미디움은 1차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어도 2차 리버즈 온베이스 포워드의 영향력이 더 크다. 2차 가이드선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후대각을 만들고 리버즈라면 리버즈의 전대각의 역할이 더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미디움은 숏단발은 1차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더 커져요. 숏단발은 1차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더 커지고 2차 가이드라인은 따라가요. 근데 미디움 단발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2차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더 커져요. 전대각을 했어도 후대각을 하면 어떻게 돼? 후대각의 영향이 더 강해져요. 이해가 됐어요? 후대각의 영향이 더 강해져요. 1차 전대각을 했어도 전대각 디자인이 아니고요. 후대각의 영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 영향이 커진다 안 커진다? 훨씬 커진다. 2차 가이드라인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봐야 돼요. 왜 웃어? 왜 웃어? 동네에서 보다는 어쨌든 비싸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왔었는데 많진 않지만 좀 있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크로스 체크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점은 사실 우리가 해봐서 뭐 직접 봐서 아시겠지만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만큼 선이 더 연결이 잘 됐고요. 우리가 커트를 아무리 잘해냈어도 오버 쪽은 커트는 잘하지만 언더 쪽은 아무리 잘해도 커트가 안 이뻐요. 왜요? 서서 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서서 커트가 아니고 앉아서 커트, 우리가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커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높이에 맞는 커트를 체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더는 무조건 머리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트를 하고 나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것 머리와 안 한 머리의 차이점은 확실히 다르고요. 뻗침과 안 뻗침은 또 달라요. 그리고 버티컬은 내가 커트를 아무리 잘했어도 상하의 라인은 잘 맞출 수 있을지언정
좌우의 라인은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요. 좌우의 라인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크로스라는 건 뭐예요? 버티컬로 했기 때문에 크로스. 버티컬로 했기 때문에 호rizontal 수평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잘 아는 거 두상을 제대로 파하고 이해하라. 뭘요? 언더라인에서. 언더라인에서 체크. 뭐요? 스플라인으로. 아니면 컴파스 곡선으로. 자, 이런 과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질감을 한 것과 이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질감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 그렇죠? 이 라인 보세요. 거칠죠? 확실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체킹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허리 뽀사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더 좋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면 돼요. 각도는, 손의 각도는 똑같아요. 손의 각도는 똑같은데 내 몸이 뒤로 움직이면 돼요. 뒤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몸도 살짝 낮아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콤파스 곡선으로 굳이 안 해도 그 느낌이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몸을 많이 돌리잖아요. 몸은 안 돌려도, 몸이 안 돌린다는 건 내 다리가 고정인 상태에서 되는 거고, 몸을 안 돌리는 건 뭐예요? 몸이 이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이동으로. 그 대신에 약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어차피 크로스 체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와요. 자, 반대로 전대각에서 리버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대각을 리버즈 방향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깔끔하죠? 그죠? 여기도 내 몸이 점점점 뒤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 작업을 들어가면 더 좋죠. 두 가지를 다 하면 더 좋겠죠. 그쵸? 두 가지를 다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섬세해지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앞머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삼각형 타시고요. 가르마 내가 포지션 위치에 서 있어요. 가르마 포지션에 내 위치 서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요. 트위스트. 그냥 부채형 파팅으로 올려요. 부채형 파팅으로. 자, 그럼 1차 가이드는 잘려요, 안 잘려요? 네, 2차 가이드라인만 잘려요. 1차 가이드는 안 잘려요. 1차 가이드라인 계속 들어 올리니까 안 잘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까지는 해요. 이것까지는 해요. 근데 트위스트를 해서 잘라겠더니 계속 이 작업을 해요. 이 작업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요. 자, 이 작업만 해줘도요. 떨어지는 선의 흐름은 예뻐요. 떨어지는 흐름은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 작업만 해도 그거 나쁘지 않아요. 자, 다시 반대쪽. 지금 제가 요 작업으로, 우리 살롱에서 제가 요 작업으로요, 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이 커트로 어디에서도 표현을 못하는 라인이라서. 자, 이렇게 라인을 지금 잡아놨어요. 이런 라인 잡아놓고요. 자, 요걸 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디스커넥션이 들어가야 돼요. 디스커넥션 뭐요? 1cm 1cm에서 3cm. 자, 벗어나서 가르마를 벗어나요. 가르마를 벗어나서 커팅. 여기 삼각형을 또 잘라내요. 자, 그러면 1차 가이드는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얘는 계속 잘려요. 자,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슬라이싱. 여기도 1cm에서 2cm. 얘는 가르마를 벗어나요. 꼭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 상태에서 커트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싱. 여기만큼 삼각형이 파먹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 잘라요? 프론트 사이드. 프론트 사이드에 슬라이싱. 자, 여기를 자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머리가 슬라이싱을 안 한 머리는 그냥 뚝 떨어져요. 1차로. 그냥 여기가 그냥 뚝 떨어져요. 근데 슬라이싱을 하면은요, 여기가 층이 생겼죠? 층 생겨서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이 나와요. 다 와서 한번 보실래요? 다 와서 봐봐요. 여기 흐름 보세요. 여기 흐름 봐요. 여기 머리에서 뭐 안 보이니까 여기 흐름 봐요. 이거 슬라이싱을 넣었을 때만 이게 생겨요. 슬라이싱을 안 넣었을 때는요. 어때요? 그냥 뭉뚱하게 그냥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 뭉뚱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뭉뚱하게 떨어지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뭉뚱하게 떨어졌던 요 부분을 슬라이싱을 이렇게 해요.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뭉뚱했던 느낌이 요 머리가 층이 생기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지금 다 넘어가죠? 네. 요거 잡아주려고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잘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슬라이싱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슬라이싱이 들어가면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우리 디스커넥션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거 어떤 거 있었어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건 불러두고요. 지금 이건 불러두고요. 슬라이싱은 샤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은 앞으로 디스커넥션을 잡아서 자르는 게 깔끔한 느낌이 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싱은 뭐 수술 친 거, 한 번에 수술 친 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질감을 넣어야겠죠. 질감. 자, 질감도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작은 가위로도 이제 포인트를 넣는 거를 한번 해봤더니 또 이게 또 길들여져서 가위를 굳이 안 바꾸고 옛날에는 요걸로 많이 질감을 했었어요. 6.5인치로 6.5인치로 질감을 넣었었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뭐 손가락이 자꾸 아파. 그래서 요걸로 작은 걸로 하니까 요것도 이제 길이 들었는데 너무 또 손에 착착 안기는 감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손이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맞냐. 어쩜 손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아.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화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 될 때가 어느 순간에도 이런 느낌이 그냥 습관화가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능이 나니까? 잘하는 거 더 잘하게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손님이 많이 몰려. 손님이 많이 모니까 어떻게 해요?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적 여유도 생겨요. 나중에는. 응? 맞는 것 같아요. 금전적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밥을 사. 그치. 자신감이지. 누가 와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쉬우니까 모임이나 이런 데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으려고. 근데 지금은 내가 모임 같은 건 참석 안 해요. 왜? 지금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남의 도움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건 뭐야? 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모임에 가는 거야. 꼭 만남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은요, 남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내가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자, 아까 얘기한 가위. 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가위가 되게 잘 들고 좋긴 한데, 응? 응. 근데, 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 네. 그러면서 상해요. 그러면서 상해. 걸리면서. 그래서 이런 틴닝 가위는 아무리 비싼 가위여도 100% 걸려요. 틴닝 가위는. 그 대신에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손이 안 다쳐요. 내가 손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우리가 질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틴닝 가위는 가위로 자르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얘는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가위로 내가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슬라이싱은 난 좀 반대해요. 슬라이싱을 왜 반대를 하냐면 슬라이싱은 중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런 샤기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왜? 중구난방으로 머리가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슬라이싱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머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갈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샤기의 느낌의 갈라짐과 슬라이싱의 느낌이 갈라지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가벼운 건 슬라이싱이 훨씬 더 가볍죠. 그렇죠? 가벼움 대신에 유지 기간은 짧아요. 근데 왜냐면 정말 비싼 요금일수록 슬라이싱보다는 이런 샤기나 포인트 커트를 지감하는 커트일수록 요금이 비싸요. 대체적으로.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 대신에 걸려요, 이렇게. 머리가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끝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봐봐, 얼마든지 가볍게,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졌잖아요. 얼마든지 가볍게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춤춰요. 일부러 춤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야 되니까. 일부러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춤추고 싶어 춤추는 게 아니고요. 지그재그로. 엉켜요, 안 엉켜요? 안 엉켜요. 가위는 머리가 안 엉켜요. 그 대신에 힘들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랐을 때 질감이 훨씬 더 많이 돼요. 똑같죠? 아까 틴닝으로 자른 거나 가위로 자른 거나.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가위를 쓰다 보니까 작은 가위가 훨씬 샤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가위가. 자, 가운데도 똑같이. 자, 언더는 너무 과도한 질감 말고요. 끝에 위주로. 중간에는 딥으로. 조금 더 깊게. 언더는 근데 자, 왜 언더는 끝에만 하고 중간에는 많이 할까? 밑에 머리가 뿌리까지 들어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나중에 속에서 자라면 밑에 머리부터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됐을 수면 밑에 머리는 잘 안 쳐요. 그리고 중간에 어차피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벼워요. 그러니까 요즘 나와 있는 커트들이 처음에는 가볍고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막 이렇게 붕 뜨기 시작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트 자국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언더에서 위로. 언더에서 오버로.
왜 언더에서 오버로 가요? 어? 왜 언더에서 오버로 가? 여기는 대수 쓰면 수술 치면 안 돼요. 덮어버려야 되니까. 그래 건봉머리가 깔끔하거든요. 위에 머리가 덮어버려서 밑에 언더에 있는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연결시킬 수 있게끔. 자, 이런 커트를 하라겠어. 이런 질감 정리를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팀에서 이런 드라이를 하신 분이, 이런 질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질감을 했냐? 어떤 질감을 했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커트가 있어요. 근데 전대각을 똑같이 전대각을 해놨어요. 전대각을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질감을